자, 페이지 60쪽 여기 부분부터 조금 쭉 진행을 할게요. 여기 풀이했나요? 네, 안 했죠? 자, 60쪽부터 61쪽까지 질문 6-2 또 없어요? 넘어갑니다. 62쪽, 63쪽 질문 하면서 나는 이거 좀 어려웠다. 다시 11-2번 또 13번 또 14번 또 12-1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4쪽에서 14번까지였죠? 14번까지였어? 다였지? 응. 14번까지가 저번 숙제였고 15, 16, 17, 18 질문 17번 15번 또 스텝 2 질문 요거 스텝 2도 다 할게요 오늘 20번 23번 19번 있고 또 됐나요? 자 유제부터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나 60쪽부터 진행하는 거 맞지? 혹시 앞에 부분 질문 있으면 하세요. 좀 이따가 그래서 쭉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함수 기본적인 것까지 자 처음 문제가 61쪽에 6번에 2번입니다. 자 했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보세요. 절대부동식 증명하는 방법은 중요합니다. 서술형에서 계속 등장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라는 형태와 and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 자 증명을 조금 제대로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두 개의 크기를 비교를 해달랍니다. 우리가 양수일 때는 두 숫자의 크기를 비교할 때 제곱을 그냥 해줘도 돼요. 왜? 제곱한 게 크면 양수일 때는 당연히 4쪽이 큽니다. 그죠? 얘도 이제 내가 제곱을 해서 정리하고 싶은데 중요한 게 뭐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절대값에서 절대값을 빼면 음수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음수는 좀 느낌이 달라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를 비교하면 마이너스 1이 더 큽니다. 근데 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1이 되고 4가 돼요. 그래서 제곱을 했을 때 부동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그 제곱에 대한 성질, 실수에 대한 성질을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케이스를 나눠야 돼.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뭐 할 수 있어요? 작을 수 있겠죠. 음수 나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클 수 있습니다. 자, 등호는 어느 쪽에다 하나 붙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보는 거야. A 절대값이 B 절대값보다 작다는 소리는 얘 음수라는 소리지. 어떤 숫자의 절대값을 취하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왼쪽이랑 오른쪽을 비교하면 얘는 당연히 어느 쪽이 큰 거야? 오른쪽이 큰 거야. 오케이? 보통 수학에서 무조건 음수고 얘는 무조건 양수면 무조건 이쪽 오른쪽이 큰 거잖아. 이런 형태는 우리가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명하다라고 얘기해요.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정확하게는 굳이 보여주고 싶으면 얘 그냥 음수고 양수니까 이쪽이 더 커. 이렇게 한 마디 정도 적어주시면 돼요.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얘 보여주는 거다. A가 양수, 더 클 때. 그럼 이제는 얘도 양수인 거지? 양수기 때문에 뭐 해줄 수 있다?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해줄 수 있다 했습니다. 제곱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왼쪽은 제곱하면 오른쪽은 제곱을 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B제곱이 돼요. 얘가 더 큼을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나는 얘에서 얘를 빼겠습니다.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AB에서 얘 빼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2 절대값 AB가 되죠. 절대값이 당연히 AB보단 뭐 할 거야? 클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 나와요? 양수 나오죠.
얘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얘가 양수여도 오른쪽이 더 뭐 한 거야? 큰 거야. 따라서 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자, 증명 방법은 중요합니다. 왜? 고등학교 서술형에서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얘가 나올 거니 아니면 산술기하가 나올 거니 코시-슈바르츠가 나올 거니 좀 뭐 다른 형태가 나올 거니 이런 형태들이 결정이 됐을 때 결국은 그거는 내신 때 가봐야 알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알려주거든. 여기서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의 정리가 증명이구나. 다만 우리는 조금 익혀둬야 되는 게 A, B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증명은 하지 맙시다. 그 정도만. 쌤 3 대입하고 1 대입하면 성립하는데요. 2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도 성립하고 6 대입하고 6 대입해도 성립하는데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안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산술기하 문제였죠? 1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2번 문제를 보시면 A 더하기 B와 A분의 4, B분의 9. 자, 이런 숫자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뭐부터 남아있어야 돼? 산술기하가 뭐였는지부터 남아있어야 됩니다. A, B가 양수일 때 밑줄 치시고 A, B가 양수라고 한다면 A와 B를 두 개를 더한 숫자는 분명히 크거나 같았단 말이지. 뭐보다? A의 B의 절대값, 루트 2루트 A, B보다. 오케이? 자, 이런 부등식을 무조건 만족하는 이런 부등식을 우리는 산술기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위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 A, B가 양수라고 한다면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산술기하를 무조건 뭐 해봐야 된다? 의심해봐야 된다. 오케이? 이거는 바로 산술기하를 쓸 수는 없으니 일단은 뭐 하자? 전개하자가 되는 거죠. 자, 전개를 시켜줍시다. 전개시켜주시면 이렇게 두 개 곱해주면 4가 나오고요. 이렇게 곱해주시면 B분의 9A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곱해주시면 A분의 4B가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플러스 9가 돼요. 전개를 해주면. 자, 나는 위에 있는 거의 최소값이야. 그럼 결국 밑에 있는 숫자의 최소값이죠. 전개한 거니까. 밑에 있는 숫자는 관찰을 해봤더니 이 두 개는 그냥 고정이지. 13으로. 얘네 두 개는 고정이야. 그럼 얘가 만약에 최소가 되려면 결국 안에 있는 얘 두 개가 더한 값이 최소가 되면 되겠죠. 얘네 두 개 더한 거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기하를 쓴다? 산술기하라는 절대부등식을 쓴다. 두 숫자를 더한 값은 분명히 클 겁니다. 뭐보다? 2루트 두 개 숫자를 곱한 거. 두 개를 곱하면 몇이니? 36이죠. 루트 36은 6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하시면 몇이 돼요? 12가 돼요. 12. 그러니까 얘 값은 12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야. 12보다는. 근데 나는 최소를 원하잖아. 최소를 원하는 거니까 몇일 때가? 10일 때가 최소가 되면 되겠죠. 얘가 10이고 두 개 더한 게 13이에요. 그래서 얘 최소는 몇이 되면 되는 거야? 25가 되면 되는 거고 문제의 답은 25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최소가 되기 위한 조건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산술기하가 등호가 성립을 하려면 두 개 숫자 뭐 해야 될 때? 같을 때 일어난다 했습니다. 같을 때. 결국 B분의 9A랑 뭐분의 A분의 4B가 뭐 할 때? 같을 때 일어난다. 오케이? 그래서 3A랑 2B가 같을 때 이렇게 성립하더라 정도까지. 11-12번도 2번도 정리를 꼭 해주시고 산술기하 중요하겠습니다. 고3 빼까지 나온다 했어요. 자, 그 다음은 12-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배운 절대부등식이 또 뭐였어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었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공식을 부등식 자체 모양을 외워줘야 된다 했어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다?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은 항상 작거나 같았어요. 뭐보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러한 숫자보다.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한 값보다.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었지. 이 모양을 그대로 정리만 하면 돼. 12-1번에 x제곱 더하기 4y제곱이 몇이래요? 문제에서 40이랍니다. 이거 별표 좀 칩시다. 요것은 나오네.
이거 별표 좀 칠게요. 너네가 모양 만드는 게 익숙치 않은 거죠 지금? 요거는 좀 별표 칠게요. 12-1번 질문 잘했네요.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다가 이제 이 식을 대입을 할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니? x 플러스 6y의 범위죠. 그럼 그대로 쓰는 거지. x 플러스 6y의 제곱에 대한 것은 x 플러스 6y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니까 코시-슈바르츠도 요걸로 쓰겠다는 소리야. 얘 제곱은 분명히 작거나 같아요. 위의 식을 이용하면. 뭐보다? 자, 힌트로 얘가 나왔지. 다른 숫자가 나온 게 아니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온 게 아니고 얘가 나왔어요. 그럼 나는 얘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대로 얘를 모양을 써준다고. x제곱 플러스 4y제곱을. 됐어? 그 이제 뒤에가 뭔가가 붙어야 되는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란 게 결국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잘 봐. 얘랑 곱해진 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ax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b랑 여기 있는 y랑 곱해져서 by가 되는 거죠. 이해돼? 여기서도 그런 식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야. x랑 뭔가를 곱해서 x가 된 거지. 그 뭔가는 몇이 돼야 돼? 얘랑 여기 있는 숫자랑 곱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결국은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죠. 1 곱하면 요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1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숫자를 바꿔주는 겁니다. 자, 얘는 4y 제곱인데 실제로 쓰면 얘는 2y의 전체 제곱이잖아요. 2y랑 뭔가의 숫자를 곱해서 몇 y가 되는 거야 지금? 6y가 되는 거야. 얘랑 곱해서 by가 되는 거잖아. 2y랑 뭔가를 곱해서 6y가 되려면 여기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 3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 뒤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3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모양을 바꿔주는 형태인데요. 사실상 코시-슈바르츠는 요 정도까지만 나와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계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x제곱 더하기 4y제곱은 문제에서 40이라고 주어졌고요. 얘는 두 개를 곱하면 10이니까 얘 400이 되는 거지 결국은. x 더하기 6y의 제곱이 400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는 부등식을 풀면 x 플러스 6y는 20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소리고요.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소리인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범위만 적어달라 했으니까 범위 적어주시면 이렇게 범위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12-1번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는 숫자 바꾸는 게 있네. 저건 별표 치시고 숫자를 자유자재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3개짜리도 똑같아요. 여기선 3개짜리는 식이 등장이 안 했는데 이거 왜 나왔어? 자, x 이것도 하나 정리할게요. 생뚱맞은 게 계속 나오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14예요. 됐어? x 더하기 2y 더하기 3z에 자, 범위를 찾아달래죠. 결국 최대 최소를 찾아달라는 소리인 거야. 항이 3개짜리도 똑같습니다. 코시-슈바르츠 그대로 쓰는 거야. 이거의 제곱은 적어놓읍시다. 얘의 제곱은 분명히 같거나 같아요. 뭐보다? 숫자끼리 제곱한 숫자들 똑같습니다. 1, 2의 제곱,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항이 4개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5개가 돼도 상관없고. 그 다음 여기는 x제곱, 문자들 제곱, y제곱, z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면 1제곱, 2제곱, 3제곱 9, 4, 1 더하니까 몇이에요? 이건 14가 되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도 14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요거 14라고 정리하면 결국 14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결국 제 숫자는. 자, 뭔가의 제곱이 14보다 작거나 같아요. 따라서 x 플러스 2y 플러스 3z에 대한 범위는 1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 뭐보다? 마이너스 14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항 3개짜리도 코시-슈바르츠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항 3개짜리는 그래요. 있으니까 하나 정리하는데 실제로 12-1번이 정말 많이 나와요. 숫자 바꾸는 형태들이. 그래서 12-1번은 꼭 정리를 해주시고 항 3개짜리는 똑같으니 그냥 똑같이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자, 14번도 한 번 더 해봅시다. 코시-슈바르츠.
자, 일단 요 부등식을 쓰려면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은 외워놓고 있어야 됩니다. 못 외우면 문제를 못 풀어요.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랍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밑줄 x 더하기 3y의 최대최소. 최대최소죠? 근데 실수니까 산술기하는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부등식?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이 있다. 문제가. x 더하기 3y의 제곱, x 더하기 3y의 제곱,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을 쓰자라는 거죠. 자, 얘는 분명히 작거나 같을 겁니다. 뭐보다? x제곱, y제곱의 합과 a제곱, a제곱은 1이죠. 1 플러스 3, 10이라고 바로 쓸게요. 이런 형태보다. 이제 바로 쓸 수 있을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예요, a. 따라서 x 플러스 3y에 대한 범위는 루트 10a 요거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고요. 마이너스 루트 10a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범위를 똑같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범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20이래요. 얘에서 얘를 빼라는 소리네. 얘에서 얘를 빼면 2배의 루트 10a가 될 건데 그게 몇이 나왔다? 20이 나왔다. 됐니? 여기까지. 똑같아요. 낼 게 별로 없습니다. 2 약분시켜주시면 10이 되고요. 양변 제곱하시면 10a가 100이 되죠. 따라서 a 값은 몇이 되는데? 10 형태가 되면 되는 거야. 자, 양수 a 값을 구하랬으니 양수 a 값은 10이 되면 되겠죠. 정리해 주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중단원.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 명제 ABC가 자연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면 A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라는 형태를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 주세요. 그럼 대우부터 써야지. 대우를 쓰라니까 ABC가 자연수가 아닐 때 뭐 이런 거를 쓰는 애들 있어. 부정하라고. 자, ABC가 자연수일 때 밑줄 칩시다. 얘는 대전제라고 해요. 명제에서. 이제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A, B, C는 대전제예요. 나는 자연수라는 범위 안에서만 가지고 놀고 싶은 거야. 이거를 부정을 취하라 했더니 부정을 취하면 자연수가 아닐 때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다고 간혹. 조심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자연수일 때 대우 씁시다. A, B, C가 모두 뭐면? 홀수이면. 대우 써봐 너네들도. A, B, C가 홀수이면 뭐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될 수 없다. 이게 대우죠. 순서를 바꾸고 부정도 취하는 형태를 대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홀수를 잡아줄 수 있다고. A라는 형태가 홀수야? 오케이. 그러면 2K-1 이렇게 하나 잡고, B도 홀수야? 그러면 2M-1 하나 잡고, C도 홀수야? 2N-1 이렇게 하나씩 잡읍시다. 자, 얘가 홀수인 수가 되려면 KMN은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연수인 것도 써주셔야 되고, 자, 무튼 이것들을 제곱을 한 게 얘기가 되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갑시다. A를 제곱하게 되면 A제곱은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B제곱은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 되겠죠. C제곱은 4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요. 여기까지 콜. A제곱이랑 B제곱 두 개를 더할 겁니다. 두 개를 더하면 다 2를 가지고 있죠. 안 더할게.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뭐의 배수예요? 2의 배수가 됩니다. 무조건. 두 개를 더해보면 되니? 1 더하기 1은 2고 이거 두 개 더해도 2를 무조건 갖고 있고 이거 두 개 더해도 2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2의 배수라고. 야, 근데 C제곱은 뭐를 갖고 있어? 2의 배수가 되는 거 확인이 됐는데 거기에 뭐가 더 있어? 1이 하나 더 더해져 있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랑 얘는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는 거야. 왜? 얘는 짝수고 얘는 홀수잖아. 됐어? 따라서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가
C제곱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대우 자체가 뭐가 된다고? 대우가 3이 된다고. 대우가 참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명제 자체도 뭐가 돼야 돼요? 명제도 참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지. 됐어? 증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너네들은 더 해야 돼. 2의 배수인 거 보여주시고 C는 제곱하면 홀수인 거 보여주시고 그러고 나서 마무리가 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x가 3보다 클 때 x 더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몇이? 49? 맞나요? 네. 자, 요거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됐어? 자, 최소값 밑줄 치시고 x가 3보다 큰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수일 때 최대 최소죠. 그지? 양수일 때 최대 최소가 의미가 딱 나오면 우리는 산술기하겠구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니들이 생각은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다시 x가 3보다 큰데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 아, 무슨 기하? 산술기하를 쓰라는 소리구나. 그럼 너네 생각해봐. 산술기하 부등식이 뭐였는데 a랑 b를 더한 숫자는 분명히 얘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가 산술기하였잖아. 자, 그런 값에서 내가 뭐 더해진 값이든 곱해진 값이든 얘 범위를 찾든 얘 범위를 찾든 찾으려면 한쪽은 뭘로 나와야 된다고? 수로 등장이 돼야 된다고. 숫자로. 그지? 자, 그럼 우리가 얘를 산술기하를 쓰고 싶어요. 두 개 더한 값을. 그럼 얘는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얘는 2루트. 자, 두 개를 곱한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될 건데 생각 조금만 잘해봐. 이렇게 곱해버리면 얘는 안 없어지잖아. 모양 자체가 숫자로 나올 수가 없다고. 야, 얘도 변하는 값이고 얘도 변하는 값인데 어떻게 최대 최소를 구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관련된 문제로 산술기하가 어렵게 하나 나와요. 그럼 너네들은 생각을 해줘야지. 한쪽은 고정이 돼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응. 그래서 이 모양 자체로는 산술기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조금 바꿔줄 건데 얘도 마찬가지야. x가 3보다 큰 거 양수인 거 알겠지만 정확하게 0보다 크다가 중요한 거라고 사실. 그래서 양변에 3을 빼. 그러면 x-3이 0보다 뭐 한 거야? 큰 거잖아. 그래서 이 모양 자체를 x 빼기 3으로 모양을 바꿔주겠다라는 거지. 자, 얘는 모양을 바꿔주시게 되면 얘는 x 빼기 3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냅두고 얘만 바꿉시다. x-3 플러스 x-3분의 49잖아요. 마이너스 3은 원래 없던 거니까 다시 뭐만 해주면 돼? 3만 더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제는 얘를 가지고 내가 뭘 쓸 수 있다? 산술기하 정도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왜? 얘네 두 개는 서로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없어질 거라는 거야. 자, 저 파란색 부분에 대한 산술기하를 쓰시게 되면 얘는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두 개를 곱한 거. 두 개를 곱하면 얘는 사라지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 49. 이렇게만 남는다. 숫자로 남는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비슷한 문제예요. 아까 우리 유제 문제 풀 때 9번 문제를 보시면 9번이 아니고 11-2번 문제를 보시면 내가 산술기하를 쓰기 위해서 뭐 한다 했어? 전개한다 했어요. 전개. 그럼 이거는 왜 전개하는데? 이런 정도도 좀 생각을 해보라. 왜 이거는 굳이 전개를 해? 산술기하를 쓸 때 역수관계가 돼야 한쪽은 사라지는 형태가 된다고. 그런 역수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개를 한 겁니다. 모양 만드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는 역수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없어지는 형태들로 우리가 충분히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산술기하 쓰는 그런 원리거든. 원래는 내가 기본에서도 그걸 다 설명하는데 저번 분기 때 내가 그걸 다 설명했더니 애들이 멘탈이 터지더라고. 산술기하는 고등학교 1, 2등급 받는 친구들도 헷갈려합니다. 어려워해요. 어렵습니다. 산술기하. 그래서 고3 때까지 나오는 거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좀 하고요. 일단은 최소한 역수 형태로 모양을 바꿔주는 것까지는 정리를 좀 해줍시다.
자, 이거 계산하면 그럼 77에 49니까 얘가 14가 된단 말이지. 그 14에다가 3을 더한 거니까 최소값은 몇이 되면 돼요? 17 형태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몇이 되면 돼? 17이 되면 되는 거야. 정리 한 번만 해주시고. 왜 됐어? 아, 한 거야? 아, 한 거구나.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괜찮죠? 자, 그 다음은 19번 문제입니다. 스텝 2 부분도 제가 되는 대로 시간 쭉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제를 보시면 PQR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요. 자, 밑줄 칩시다. P면 Q이다가 그리고 Q이면 R이다가 다 참이 돼야 된대요.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이런 거지. 자, 이제 우리는 알아. 명제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으로 비교를 했을 때 P가 Q 안에 뭐해져 있어야 되고 들어가져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자, 이 부분은 지식으로 이제 있어야 돼. Q가 R이 됩니다가 참이 되려면 Q라는 진리집합이 R이라는 진리집합에 뭐해져 있어야 돼? 들어가져 있는 형태의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자, 이거를 만족하게끔 그림을 그려달라는 소리죠. 자, P부터 체크합시다. P 진리집합. P의 진리집합은 X가 4보다 크다예요. 됐나? Q도 진리집합을 좀 얘기합시다. Q는 진리집합이 5-A보다 크다죠. 자, 마지막 R도 진리집합을 좀 비교할게요. R은 X-A, 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니 A가 양수인가요? 양수라고 했죠.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작거나 또는 X가 A보다 큽니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네. 뭐가 제일 커야 돼? R이 제일 커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은 Q가 커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포함 관계가. 자, 그럼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X가 4보다 크다라는 형태의 범위는 4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크다 이렇게 되겠죠. P보다는 얘가 더 커야 되니 5-A는 4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5-A는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Q가 더 큰 형태가 되겠지. 마지막 얘는 마이너스 A보다는 작고 A보다 크다가 돼야 되는 건데 A보다 크다가 정리가 되는 범위 안에 여기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A는 또다시 어디 있어야 돼? 요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선생님, 이 부분은요 어차피 양수인 부분 체크할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안 둬도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 비워버리지. 오케이? 정리해 주시고. 자, 이런 이런 범위로 만족을 하려면 결국 4라는 숫자가 제일 커야 되고요. 5-A가 그 다음 작아야 되고 그 다음 뭐가 제일 작아야 돼? A가 제일 작아야 되는 구조를 갖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등호는 같아도 이 범위 만족하는 거 맞지? 그래서 다 같아도 돼요. 자, 요거까지 꼭 세팅하셔야 됩니다. 정리합시다. 이렇게 정리가 되려면 이렇게 두 개 범위가 같아지려면 이쪽의 범위가 더 크려면 A 값은 뭐보다? 넘기면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요거 넘겨주시면 A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범위가 정리가 되네요. 요거 부등식 푸는 거 해봐. 이렇게 하나 부등식 푸시고요. 이렇게 둘 부등식 푸시면 됩니다.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니 2분의 5와 1을 더해주시면 2분의 7로 계산이 되면 되겠죠. 부등식 푸는 거는 꼭 마스터합시다. 수상에서. 자, 그 다음은 20번 문제 볼게요.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에 부정이 밑줄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다음 명제 부정을 하라는 소리죠. 그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거를 부정하라 했으니까 뭐가 되면 돼? 자, 부정해봐. 모든 실수
이런 거 조심하시고 부정을 했더니 실수를 허수로 바꾸거나 그러면 안 된다 했습니다. 실수 x에 대하여 뭐가 돼야 된다고? x제곱 마이너스 kx and 플러스 k 플러스 3. 자, 부정이니까 얘가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명제가 참이 돼야 된다. 부등식 문제 푸는 거지. 다시 말하면 명제 이런 거 다 둘째 치고 버리고 문제가 이런 거죠. 모든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돼. 2차 부등식이 성립해야 돼.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든 3을 대입하든 7을 대입하든 마이너스 10을 대입하든 다 성립해야 돼. 자,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 때 물론 그냥 풀어도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항상 부등식은 함수 두 개보다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다 했어요. 2차 함수가 무슨 축보다? x축보다. y가 0인 값은 x축이죠. x축보다 모든 x에 대하여 다 뭐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최고창이 양수니까 얘는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됩니다. 2차 함수가. 얘가 축보다 x축보다 다 위에 있어야 돼. 그 말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릴 줄 알면 2차 함수의 뭘로? 판별식으로 또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x축이랑 결국 만나는 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만나는 점이 없다는 소리는 실근이 뭐 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다시 말하면 판별식 d가 0보다 뭐 해야 됩니다? 작아야 됩니다. 라는 해석까지 갈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2차 함수 풀 때 수상 부분에서 꼭 정리해 주세요. 이거 할 때 다시. 자, 그러면 얘는 판별식을 써보니 k제곱 판별식 쓸 줄 알죠?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 3, 12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인수분해를 하시면 k 플러스 6이 아니고 마이너스 6 k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k 값에 대한 범위는 6보다는 작고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는 커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만족하는 k 값의 합인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를 더해주시면 되고 쭉 더해주시면 몇이 되는지 정리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답이 아닌데? 맞아? 아, 맞구나. 쏘리. 답이 맞아요. 정리해주시면 나 하나 더 볼 수 있겠다. 자, 23번 문제 볼게요. 자, 23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명제가 기류법을 이용하여 증명이 되는지를 보여주세요. 두 유리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면 유리수입니다. AB는 얘면 A도 0이고 B도 0이다. 오케이? 이걸 이제 증명해달라는 소리야. 자, 기류법 무슨 뜻이에요? 결론 부분을 부정해봅니다. 결론 부분을 부정했더니 뭐가 일어나? 모순이 일어나요. 그럼 안 된다는 소리죠. A와 B가 모두 0입니다의 부정은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가정을 해봅니다. 나는 가정을 해볼 거야. 자, A가 0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럼 A가 K라고 하는 형태인데 K 자, 증명 요것만 좀 설명할게요. 요것만. K가 A가 K. 그러니까 K는 0이 아니에요. 그다음 B는 0이라고 합시다. 이제 이거 그대로 대입하시게 되면 결국 K 플러스 B 대신 0 대입하면 얘는 사라지죠. 그러니까 얘 K 플러스 0이 0이 돼요. 그럼 만족하는 K 값은 뭐밖에 안 돼? 0밖에 안 되지. 맞아? 야, 0이 아니라며. 0이 아니라 했는데 식이 0이야. 결국 K 값이 뭐 일어나? 모순이 일어나요. 이게 너네 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 K는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0이 아닐 수가 없다. B도 그렇게. A, B도 마찬가지. 그래서 둘 다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증명이 돼. 이거 똑같이 쓰시면 돼요. 이건 B가 K일 때. 오케이? A, B가 K, M일 때.
모순이 일어나는 형태들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한 번만 정리해보세요. 이 방법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행을 해봅시다. 명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명제, 절대 부등식까지에 대한 내용. 다시 흐름 잡으면, 자, 우리는 이 단원, 여기 단원 배우는 이유는 명제가 참거짓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형태들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명제를 결국 뜯어보면 조건과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죠? 조건과 조건에 대한 어떤 관계, 상하관계를 비교를 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냥 돼 보이는데, 이거는 안 돼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참거짓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결론 부분에, 가정 부분에 들어가니 참인 명제가 되고 아니니 거짓인 명제가 되겠다. 오케이? 그런 식의 명제 좀 참거짓을 판단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조건이 되기 위한, 필요하다라는 말은 아직 집합이 더 커서 축소를 시켜야 되니 조건이 더 필요하다. 이미 충분하다라는 말은, 그죠? 이미 작아서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충분하다. 이런 형태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그리고 그 두 개가 모두 성립하는 형태를 필요 충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절대 부등식은 항상 부등식이 참이되도록 하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방정식일 때 항상 x에다 뭘 대입해도 성립하는 방정식을 항등식이라고 하죠. 부등식도 그런 개념으로 배운 형태가 되는데, 그렇게 많은 애들, 절대 부등식들 중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가 두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산술기하와 코시-슈바르트를 설명했다. 각각의 두 개가 어떤 식으로 또 문제가 나오는지들도 나중에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명제에 대한 흐름이야. 자, 괜찮죠?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꼭 풀어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번 숙제는 그거 프린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개념 설명하면서 유제 조금 풀다 보면 끝날 것 같은데, 함수 부분이 어려워요. 이게 솔직히 어려운 느낌은 아닌데 어려워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수를 배워왔어요. 우리는 정비례, 반비례부터 시작을 해갖고 1차 함수 배우고 2차 함수 배우고. 자, 그런데 내가 함수가 도대체 그래서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줄 아는 애가 별로 없습니다. 찬우야, 함수가 뭐니? 나머지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고3 때까지 앞으로 배울 게 함수인데 제일 중요하죠, 사실 수학 단원에서. 도영이, 함수가 뭐였지? x값에 그 어떤 미지수를 대입을 했을 때 아하. 그 y에 나오는 값. y 값이 나오는 형태다. 지은이, 함수가 뭡니까? 똑같은 거. x에다 뭔가 대입하면 함수야. 우리 수상에서 원의 방정식 배웠죠. x제곱 더하기 가장 기본적인 거 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자, 도영이 말대로라면 x에다 뭔가 대입했을 때 y값이 나오면 함수래. 그래, x에다 1 대입하니까 y값은 0이 나와요. 이제는 함수니? 이제는 함수가 아니야. 뭐라 그래?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쟤는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왜 원의 함수라고 얘기 안 하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개념들, 물론 뭔가 대입을 해서 뭔가가 나온다라는 형태까지는 좋은데 정확하게 이제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그 구별되는 상황에서 용어 정리들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함수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본인들이. 최소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하에서요, 함수를 다시 정확하게 배워요.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거 말고도 조금 더 추가적인 형태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힘들 수는 있지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잘 정리를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형태들, 그리고 최소한 방학 동안 요거까지는 좀 진행이 돼야 돼 하는 부분들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배우고 뒤에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면 미분적분도 배우고 하는 형태에서도 함수가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오케이? 그래서 한 번 들어서 또 이것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내용 정리 좀 간단하게 좀 해봅시다. 자,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함수야. 자, 함수라고 하면요. 지금 도영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x에다 뭔가를 대입을 하면 나오는 y값. 자, x에다 뭔가를 대입해서 뭔가의 y값이 나오는 형태의 모양을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x에다 뭔가 대입해서 뭔가 y값이 나오는 거 아니야. 다시 x에다가 뭔가를 대입을 하면 y값이 뭔가 하나가 나와요. 자, 이런 형태의 용어를 수학에서는 함수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뭔가 나오는 이런 형태를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응. x에다 뭔가를 넣어서 뭔가의 값이 나오는 형태인 거야.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함수라고 헷갈려하는 부분이죠. 오케이? 전체적으로 뭔가 x에다 집어넣으면 y값이 나오는 형태들은 그냥 대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함수인데 이런 대응에 조건이 두 개가 붙어요. 만약에 이 조건 두 개를 만족하면 그때부터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럼 뭐가 붙는데? 라고 하면 x 하나당 y값은 오직 한 개만 존재해야 돼요. 내가 x에다가 예를 들어 3을 대입했어. 3을 대입했더니 y값이 두 개가 나와버리네. 3을 이렇게 보내봤더니 y값도 한 4개 나와버리네. 안 나오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들은 함수가 아닙니다. 괜찮아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했던 원의 방정. x에다가 1을 대입해봤어요. 1을 대입했더니 넘어가면 y제곱이 3이 나오죠. y제곱이 3이 되는 y값은 뿔마 루트 3이 됩니다. 몇 개 나와? x에다 1 대입했더니 2개 나와요. y값이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뭐가 아니야? 함수가 아닌 거야. 됐어? 그래서 얘를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배워?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우는 거야. 자, 다시 좀만 더 정리해봅시다. 2학년 때 1차 함수 배우죠? 근데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 1차 함수가 뭘로 바뀌어요? 원방 배우기 전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배웁니다. 왜 중2 때는 1차 함수다라고 배우는데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1차 방정식으로 배우니? 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직선들 중에 이런 직선들 중에 이런 직선들도 고등학교 때는 배우겠다라는 거야. x 하나를 뭔가 대입을 했더니 y값이 몇 개 나와? 엄청 많이 나와. x에다 1을 대입했더니 y값이 뭐 0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7도 되고 8도 되고 다 된단 말이야. 하나 대입하면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양도 배울 거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이때 뭐라고 배워? 고등학교 때부터는 1차 함수라고 안 배우고 1차 방정식이라고 배운다.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x 하나당 y가 하나로 결정이 돼야 돼요. 잘 익혀주세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모든 x가 다 대응이 돼야 됩니다. 모든 x가 다 대응이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야. 자, 우리는 얘를 그래프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평면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면 원이 그려집니다. 자, 이 원들에 대한 이 점들은 x에다 뭔가를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 값들을 의미해요. 네, 함수 값은 아니고 y 값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x에다가 이런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이때 대응되는 y 값이 있어? 없단 말이지. 예를 들어 x에다 5를 대입하면 25 더하기 y제곱은 1이래. 만족하는 y값은? 없어요. 실수에서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모든 x가 다 대응이 되면 되는데 좋은데 대응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애들은. 그럼 이런 모양들을 가질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첫 번째, 함수가 도대체 뭔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실제로. 고등학교 수학 첫 번째 문제. 얘가 함수인 이유는 이제부터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서 함수야. 첫 번째, x 하나당 y가 몇 개? 하나. 두 번째, 모든 x가 뭐? 대응되는 형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함수다. 그럼 봐봐. 자, 우리는 x라는 형태의 집합을 이렇게 하나 잡아줘 줄게요. y라는 형태의 집합을 이렇게 하나 찾아볼게요.
x집합의 원소는 1, 2, 3이 있어요. y집합의 원소는 a, b, c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게 함수가 됐는지 안 되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내가 예를 들어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대응, x에 뭔가 대입해서 나오는 y 값을 선택하는 것을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대응을 이렇게 시켰다라고 칩시다. 자, 그럼 얘는 함수인가요? 라고 했을 때 구별을 지을 줄 알아야 된다. x 하나당 y가 하나씩 있는지 확인. 1일 때 a, 2일 때 b, 3일 때도 뭐야? b. 하나당 하나씩만 같죠? 얘 조건은 만족했어요. 두 번째, 모든 x가 다 같나요? 같죠? 모든 x가 다. 물론 같은 곳으로 가긴 했지만 다 가기는 했습니다. 그럼 뭐야? 아, 얘 모양은 함수구나. 이해됐어? 자, 두 번째, 이런 그림 있다 칩시다. 이거 지금. 그럼 얘는 함수인가요? 아니죠. 그럼 왜 함수가 아닌데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민성아, 왜 함수가 아니라고? 그죠? x값이 다 안 같잖아. 뭐만 갔어? 뭐 안 갔어? 3 안 갔지?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3도 보내볼게요. 자, 함수인가요? 아닙니다. 왜? 2가 두 군데나 갔잖아. 결정할 수 있다? 오케이? 민서야. 함수가 뭐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1번. 자, 71쪽에 확인 문제 1번 봅시다. 자, 다음 중에서 밑줄 함수인 것을 찾아달랍니다. 보기 1, 2, 3 중에서 함수인 거 골라보세요. 자, 1번은 함수인가요? 아닙니다. 왜? 2가 두 군데로 갔어요. 그래서 함수가 아닙니다.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함수인가요? 아니요. 왜? 3은 아무데도 못 갔습니다. 3번은 함수인가요? 네. 왜? 1, 2, 3이 다 대응이 됐고 하나씩으로만 갔습니다. 그래서 3번은 함수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단원 배운다고? 함수 단원을 배운다고. 근데 함수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알겠죠? 자, 함수에 대한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봐봐. 오케이. x에다가 뭔가 대입해서 나오는 y 값을 함수라고 얘기를 하겠다며. 우리가 x에다가 뭔가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 값들을 뭐에 대해서 평면상에다가도 그려보고 싶은 거라고. x가 어떤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나오는 y 값들을 쪼라라락 적어주는 형태를 우리는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x에다가 1을 찍어봤더니 1일 때는 y 값이 몇이야? 예를 들어 3이야. 이런 점이 하나 찍힌다라는 거지. 아니 x에다가 2를 대입해봤더니 그 다음은 6이야. 이런 식으로 찍어본다라는 거야. 자,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때 결국 실수 범위에서 x값들에 대한 y값들을 체크하는 형태를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그래프에서도 뭐인 걸 찾아낼 수 있다? 함수인 걸 찾아낼 수 있다고. 자, 우리 첫 번째 아까 했던 예시니까 한번 봅시다. 봐봐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아까 배우기는 했어.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쟤는. 왜 함수가 아니야? 라고 하면 x를 내가 뭔가를 대입했더니 y값이 몇 개 나와? 2개 나와. x값에다 이런 값을 대입해봤더니 대응되는 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에서도 얘가 함수다 아니다를 결정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우리가 이런 형태는 함수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런 형태 그래프가 있다 칩시다. 얘는 함수죠. 2차 함수라고 불러요. 그지? 얘는 왜 함수가 되고 얘는 그래프에서 왜 함수가 안 되는데 라고 하면 내가 어떤 x값에 대해서 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봤더니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발생이 안 되지. 얘도 보면 얘는 하나밖에 발생이 안 여기 하나밖에 발생이 안 돼요. 대응하면 하나밖에 발생이 안 되는데 얘는 몇 개 발생해? 2개 발생이 되지. 오케이? 그래프에서도 내가 함수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x축이랑 수직인 선들을 막 그어 봤을 때 만나는 교점이 몇 개밖에 없어야 된다?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 그래프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그래서 그래프에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옆에다 써놓읍시다. 자, 나는 이거를 실수 전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실수 전체. 다시 말하면 그래프에서 함수의 유무 확인하는 방법은 x축 또는 y축의 평행한선 이렇게 씁시다. y축의 평행선을 그었을 때과 만나는 교점이 모든 x값에 대해서 한 개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프에서 얘가 함수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냥 모양을 보고도 얘기하시면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힘들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자, 대표형 4번 문제 봅시다. 자,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함수인 그래프만 골라주세요죠. 그러면 기억은 함수인가요? 자, 76쪽입니다. 76쪽의 대표용 4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을 하든 그래프로 결정하든 내신 문제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냅니다. 함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4번. 기억. 얘는 함수인가요? 함수인가요? 기억은? 도영이? 맞죠? 기억은 함수입니다. 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내가 y축과 평행한 선들을 막 그어봤을 때 만나는 교점들이 다 몇 개씩밖에 없어? 한 개씩밖에 없다고. 이건 한 개씩밖에 없네. 기억은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뭐예요? 함수가 되는 거지. 니은은 함수인가요? 아니죠. 니은은 함수가 아닙니다. y축 앞에가 하나 딱 그어보면 만나는 교점 2개 생기죠. 오케이? 만나는 교점이 2개 생기니까 함수가 아닙니다. 디귿은 함수인가요? 함수입니다. 왜? y축으로 평행선을 쭉 그어보게 되면 만나는 점이 하나씩밖에 안 생겨요. 리을은 함수인가요? 아니죠. 2개 생기는 데도 있고 많이 생기는 데도 있어요. 교점이 안 생기는 데도 발생이 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함수는 기억과 디귿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8번에서 함수인 것만 골라봅시다. 됐어? 함수인 거. 산호 뭐 나와? 니은, 디귿. 니은이 함수인 거 괜찮아요? 와,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것도 함수인가? 맞다고. y축의 평행선을 그었더니 다 만나는 점이 하나씩 발생이 돼요. 됐니? 우리가 함수를 배우기 전에 함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원리를 아세요. 이 막 또 그냥 이렇게 그냥 그었더니 하나만 나오면 된대.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됐을 때 함수가 되는지 다시 하나의 x의 무조건 y값은 몇 개? 하나로만 등장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모든 x가 다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흔히 말하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정리에 대해서. 자, 그럼 이제 진짜 함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결국 x값에 뭔가를 대입해서 y로 가지는 형태를 함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변환이 되는 형태를 f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변환이 된다 또는 함수로 보내지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f를 보통 표현을 하는데 함수를 영어로 하면 우리는 보통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펑션에 f를 따서 보통 함수를 표현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A, B, C가 이렇게 X값에 이렇게 있게 되면 그놈들이 Y값에 있는 숫자들로 변화가 된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수로 보냈을 때 내가 만약에 A를 보내고 싶어 라고 하면 보통 F를 통하여 하나하나씩 잘 정리해봐. F를 통하여 A라는 값을 보내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렇게 했더니 A를 보냈더니 몇이 됐어? 1이 됐다란 말이지. 이게 함수인 거라고. B를 F를 통하여 보내봤더니 그게 뭐가 됐어? 2가 됐어. F를 통하여 C를 보내봤더니 몇이 됐어? 3이 됐어. 이게 함수라고. 됐어? 그러면 여기서 선택하는 애들이 존재하겠죠? 뒤에 쪽에는 선택받는 애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선택받은 애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때 선택을 하는 X값, 보통 X값이라고 하죠. 선택을 하는 X값을 우리는 함수에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정의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용어 자체는 단원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있나? 있네. 70쪽에. 있네. 안 빠졌네. Sorry. 한자 표현들은 내가 알기로 다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자, 선택을 하는 X를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선택받을 애들 있죠? 선택받을 애들. 나 이거 하나 조금 헷갈리니까 너네들이 하나 좀 더 넣어볼게요. 1, 2, 3, 4. 선택받을 애들. 이렇게 선택을 받을 애들을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공역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선택을 받을 애들입니다. 아직 받지는 않고 받을 수 있는 애들. 그리고 그 중에는 선택을 받은 애들이 있어요. 그죠? 선택을 받은 애들을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치역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치역. 선택을 받은 애들. 우리는 요즘 이런 치역이라는 형태의 표현을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선택을 받은 값이다 해서 함수값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오케이? 또 다시 다른 말로는 fx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 정의를 해주세요. 표현 방법이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나요? 됐어? 자, 헷갈리면 안 돼요. 공역이랑 치역은 같은 거니 그러면? 아니죠. 공역은 선택받을 애들, 치역은 선택받은 애들, 정역은 선택할 놈들. 괜찮죠? 그런 식으로 정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점들, 선택받은 애들, 선택받을 애들 이런 형태들을 점들을 체크를 해서 어디에다가 옮겨본다고? 그래프에다가도 옮겨본다고. 자, 우리는 편한 게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y는 3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칠게요. 1차 함수죠. 왜? x에다가 대입하면 하나씩 y 값밖에 안 나와. 5를 대입하면 17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나는 요 x가 결국 뭐다? 선택할 애들 정역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 그 x가 어떻게 변하냐면 3배를 한 다음에 2를 더한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놈들이 되는 거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치역 fx가 되는 거야. 선택받은 애들. 근데 그 선택받은 애들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 y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A가 선택을 했는데 A가 만약에 0으로 선택을 했어. 근데 그 0은 여기 안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못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 그래서 우리는 요때 요 y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공역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너네들이. 우리가 보통 함수 그래프식을 만들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y는 fx 이런 식으로. 여기서 y는 fx라고 했을 때 y랑 fx가 왜 같은 점이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지는지도 모른다고. 그냥 맨날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만 정리한다고. 오늘 조금 명확하게 갖고 갑시다. 여기 앞에 있는 y는 뭐다? 공역이다. 요 뒤에 있는 요가 뭐다? 요게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 값들이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선택을 함으로써 공역과 같아지는 그런 점들을 어디에다? 그래프에다가 찍어보겠다라는 거야. 찍어봅시다. x라는 형태가 계속 변해요. 이때 선택을 할 놈들을 공역이랑 빗대어서 같아지는 점들을 찍어볼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x 보통 그래프에서 여기가 y라고 했을 때 이 부분들 있지? 이 부분들이 뭐가 되는 거야? 공역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나는 이제는 x에다 뭔가를 대입해서 공역과 같아지는 점들을 찍어볼 건데 x에다가 0을 대입했더니 몇이 나와요? 2가 나와요. 2가. 함수값이 2가 나온다고. 그래서 나는 x가 0일 때 y값이 2가 얘랑 같아지는 점 여기 점을 체크를 할 거고 이 점을 우리는 함수값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돼? x에다가 1을 대입해봤어요. 1을 대입해봤더니 몇이 나와? 5가 나와. 그 5는 공역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같아지는 점이 여기잖아. 여기가 5가 있을 거 아니야.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y값이랑 공역이랑 같아지는 요 점이 대응이 되는 거고 요 점에 값을 찍을 거라고. 됐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머지 점들도 찍어보면 선이 그려지겠죠. 맞아? 이거를 우리는 1차 함수의 그래프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제부터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얘를 뭐라고 할 거다? 이 함수에 대한 뭐다? 치역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됐니? 치역. 무슨 값?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찍히는 거야. 그냥 뭐 대입하면 y값이 몇이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여기서 얘기가 나온다. 어디가 정역범이고 어디가 공역범이고 어디가 치역범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그래프에서. 자, 여기서는 말하는 거 어렵지 않죠? 요거는. 자, 이런 형태 집합관계로 만약에 원소 개수가 몇 개 없으면 정역은 몇 개니? 선택하는 놈들 A, B, C 3개죠. 선택받을 놈들 공역은 몇 개요? 4개입니다. A, B, C, D. 아니지. 1, 2, 3, 4. 선택을 받은 애들은 몇 개야? 3개지. 다시 정역은 몇 개니? 정역 3개. 공역은 몇 개니? 4개. 치역은 3개. 구별할 수 있다고. 그걸 어디에서도? 그래프에서도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이참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 잘 비교하세요. 여기가 제일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려봤어요. 이차함수 그래프 많이들 그려봤지? 그려봤으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 정의합시다. 됐어? x값이 이렇게 있고 y값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우리는 보통 y는 x제곱 다시 말하면 y는 fx 이렇게 식을 결정을 한다고. 에이? 그럼 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공역과 정역과 치역의 범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함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정역 선택하는 놈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저 마이너스부터 저 플러스까지 다 했지. 선택을 다 선택을 했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정역의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정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됐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대입했잖아. 이것은 이거 비는데? 아니야. 이거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계속 가는 겁니다. 공역의 범위를 설정합시다. 공역은 y축 얘네들이라며. 얘가 공역이라며. 그럼 공역도 당연히 뭐예요? 실수 전체가 되는 거지. 선택을 받았습니다. 누가? x에 대해서 y값이. 선택 받은 놈들을 보니까 받은 애들은 여기 애들이죠. 여기 애들. 이 선택을 받은 애들은 뭐보다 다 커? 0보다 크거나 같이 다 값들이. 맞아? 그럼 치역의 범위 선택 받은 놈들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선택이 된 거죠. 지금.
1 대입하면 1 선택됐고요. 2 대입하면 4 선택을 했고요. 선택 받은 애들을 보면 다 뭐보다 크다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라고. 그럼 치역의 범위는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구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집합으로서 함수를 표현했을 때 정역, 공역, 치역의 범위를 정확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어디로도? 그래프로도 확장시킬 줄 알아야 돼요. 결국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됐어?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을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공역은 선택받을 애들입니다. 치역은 이미 선택을 받은 애들이에요. 다른 말로 함수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자,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번부터 집합에 대한 형태들 조금 표현을 좀 해볼게요. 네, 갔다 오세요. 자, 73쪽의 대표형 1번 문제 봅시다. 자, 다음 중에서 나는 x로 y로, x에서 y로 가는 함수들을 골라볼 거야. 자, 선택을 할 놈들 x 집합을 봤더니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을 내가 보내볼 겁니다. 선택 받을 놈들을 봤더니 y 옆에다 써놓읍시다. 0, 여기죠. 비교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연습하실 때 y는 공역인데 선택 받을 놈들은 누구 있어요? 0, 1, 2, 3이 있습니다.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밑줄. 나는 x에서 y로 보내보는 이런 과정을 해볼 건데 중요합니다. x에서 y로 가는 과정을 해볼 건데 그게 함수 모양인 것은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어떤 관계를 볼 거냐면 기억 x 플러스 1 이런 관계를 볼 겁니다. 내가 x에 뭔가를 선택을 하면 그때 y 값은 1을 더한 형태. 내가 마이너스 1을 선택을 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몇이 돼요? 0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겠다? 0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0을 대입해보면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1을 대입하면 몇으로 가? 2로 가지. 그럼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는 모양 자체가 함수인가요? 를 묻는 거라고. 그러니 함수 맞나요? 맞죠? 함수. 왜? 모든 x가 다 같잖아. 하나씩만 같잖아.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함수가 됩니다. 자, 니은의 변환 과정을 봅시다. 니은 과정은 어떻게 변했냐면 절대값 x를 취한 다음에 x의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1을 더해서 보내줄 거래.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게 되면 절대값을 취하니까 1이 되겠죠. 1 플러스 1이 되니까 몇으로 가? 마이너스 1은 2로 갑니다. 0을 대입하시면 1로 가죠. 바로 할게요. 1을 대입하면 어디로 가? 2로 갑니다. 함수인가요? 함수죠. 모든 x가 다 같습니다. y값은 하나씩만 같아요. 자, 디귿 봅시다. y는 x-1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제곱하면 몇으로 가야 돼? 4로 가야 돼. 야, 근데 선택 받을 놈들 중에 4가 있어? 없는 거지. 4가 없다는 소리는 이 마이너스 1은 못 갔다는 소리인 거야. 못 갔어요. 0은 대입하면 1로 가죠. 1은 0으로 갑니다. 오케이? 이렇게 가는 형태는 함수인가요? 아니죠. 왜? 마이너스 1은 못 갔으니. x세제곱 플러스 2도 보내보세요. 보내보신 다음 함수인 거를 골라내시고요. 그렇게 해서 유제 1번도 함수가 아닌 거를 골라내 봅시다. 해봐요.
하나씩 대입하면서 공역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어찌 보면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야?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근데 여기부터 정의가 잘 돼 있어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로 넘어갈수록 이 부분들 때문에 많이들 틀린다 했습니다. 결국은 73쪽에 1번 가겠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를 하네요. 좋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fx가 무슨 뜻인지를 조금 이해를 하길 바래요. 우리가 fx라고 하는 형태들의 표현들이 함수 값을 의미하는 거구나. x에다 뭔가 대입해서 나오는 값들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런 함수 값들을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도 얘기를 한다? 치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구나. 용어 정리들 한 번씩 다시 해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치역에 대한 느낌을 한 번 더 잡아주기 위해서 대표 유형 2번을 문제 풀게 됩니다. 자, x라는 정의역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 대한 정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x 정의역이 될 수 있는 애들을 체크하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로 체크가 될 겁니다. 얘가 정의역이에요. 자, 얘를 정의역으로 하는 밑줄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이미 문제에서 자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 정리를 하라고. 이미 문제에서 뭐라고 등장이 됐어요? 함수다라고 등장이 된 거죠.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fx라는 형태는 함수인데 어떻게 될 거냐면 2x-1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야. 함수인데. 그 이제 우리는 x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들을 다 무슨 값으로 결정하겠다? 함수 값으로. 치역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것도 뭐예요? 함수 f의 치역을 골라주세요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냥 정말 쉽게 생각하면 그냥 대입인데요. 그냥 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5.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몇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 3.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3. 요 애들이 뭐가 되는 거다? 선택받은 애들. 선택받은 애들이죠. 치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점이다. 공역은? 자, 2번에서 공역은 뭘까요? 우리가 선택받은 애들, 얘네들이 있다는 소리는 Y가 있어서 여기서 선택이 받은 애들인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 여기 공역이 있어? 없죠. 공역은 왜 없을까요? fx가 이미 함수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공역은 딱히 의미를 안 두겠다라는 거야. 어려워요? 혹시 그런 말들까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아요. 옆에다 써놓읍시다. 2번 옆에다. 공역은 의미가 없는 거구나. 유제 3번은 공역이 의미가 있어요. 그죠? 공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함수를 저렇게 선택했을 때 유제 3번 치역을 골라내 봅시다. 치역 찾아봐요.
자, 3번이랑 2번을 구별 지을 수 있겠니? 유제 3번에 x에다 1을 대입하시면 1이 됩니다. 3을 대입하면 1이 되고요. 1 대입하면 1 맞죠? 3 대입하면 1이고요. 5 대입하면 3이고요. 7을 대입하면 4예요. 7을 대입하면 5지. 됐어? 이거 다 되네. 안 되는 게 있었으면 좋은데 다 되네. 별로 의미가 없냐. 쏘리. 자,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 값들 얘네들이 치역이 된다 정도까지 정리를 꼭 해주시고, 자, 대표용 3번 문제 봅시다. 자, 마이너스 1, 0, 1을 정의역을 하는 fx에 대해서 fx는 x로 정의를 하겠답니다. 자, 이때 fx가 서로 같은 함수인 것을 골라주세요. 자,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1, 0, 1을 봐봐요. x라는 형태의 집단이 마이너스 1, 0, 1로 결정이 됐는데 y에 대해서 선택하는 애들도 뭐래요? 지금 문제에서 같은 놈으로 가는 형태들로 정의를 하겠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고? 마이너스 1로 가고, 0은 어디로 가고? 0으로 가고, 1은 1로 가는 함수를 만들겠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f라는 형태인 거죠. 변환되는 게 이러한 모양과 같은 함수입니다. 같은 함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1을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1로 가고, 0은 0으로 똑같이 가고, 1은 똑같이 1로 가는 형태의 모양이 있는가를 골라달라는 소리야. 그럼 기억 봐봐. gx라는 함수를 잡았어요. 마이너스 1, 0, 1에서 갈 건데 gx는 어떻게 갈 거냐면 제곱을 해서 보낼 거랍니다. 제곱을.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몇으로 가? 1로 가지. 얘는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갔어? 마이너스 1로 갔어요. g는 마이너스 1이 1로 가잖아. 그럼 둘은 같은 함수일까요? 아니겠죠. 오케이? 니은 hx 봅시다. hx는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취하래. 얘도 당연하지. 마이너스 1을 1로 루트 취하면 제곱하면 1이고요. 1을 루트를 취하면 몇으로 가? 1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1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1로 갔으니까 얘도 같은 함수는 아닌 거죠. 같은 함수면 같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자, kx는 세제곱을 시킨 거죠. 마이너스 1을 세제곱 시키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입니다. 0을 세제곱하면 0이고요. 1을 세제곱하면 1이에요. 둘은 같네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은 무슨 함수다? 같은 함수다. 번째, 같은 함수에 대한 정의. 결국 모든 x에 대해서 같은 값으로 가게 되면 걔는 뭐다? 같은 함수라고 정의를 한다. 유제 6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서로 같은 함수인 거를 골라봅시다. 진우 잘 보고 있지? 다음 시간 모레인가? 금요일인가? 금요일이요. 자, 함수의 종류는 또 할 얘기가 많아서, 할 얘기가 많다, 좀 정리될 게 많아서 좀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았어요. 일단은 숙제는 76조까지만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체크해줍시다. 76조. 그 다음 쭉 넘겨보시면 중단원 문제가 나오죠. 자, 중단원 문제에서 어디까지 진행을 해보냐면 8번까지. 오늘 우리가 배운 데가 8번 정도까지거든요. 아니구나. 6번. 쏘리. 자, 6번까지. 됐어?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유제 오늘 풀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합니다. 우리 오늘
함수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녹화는 좀 끊고.